안녕하세요. 어디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잠들기 바빠가지고 사실 영상을 올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더욱이 최근에 또 일이 바빠가지고 영상을 열흘 정도 못 올렸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전업 투자자의 길을 가지 않는 한 영상은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21년도 1월에 대한 저희 주식 매매 결산을 해보려고 하고요. 시장에서 지금 조정 아닌 조정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제가 영상을 처음 초기에 올렸었던 종목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TK 케미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 매매 결산 내용입니다. 총 수익은 9,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게 제가 사실 종근당이라는 종목을 들고 있었었는데 평단가는 약 21만 원 정도. 그리고 애초에 제가 시나리오를 잡았었던 게 1월 중순에 나오는 식약처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시나리오로 잡고 접근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더 기다리지 않고 정리하고 다른 종목이 눈에 띄어서 1월 4일과 5일에 이틀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6일, 7일, 8일, 9일 잘 수익이 나오다가 1월 14일에 크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18일 날은 사실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났을 것 같긴 한데 이날 18일 날에 들어갔었던 종목이었고 너무 흐름이 안 좋아서 정리하고 나왔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제가 매수했었던 가격보다 한 6%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그 종목은 놓치고 이틀 정도 손실을 보다가 이후에 종가 베팅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9시 전후로 해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그리고 28일과 29일은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별로 없는데 장이 좋지 않아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매일매일 단타 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스윙을 위주로 합니다. 근데 종목이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바로 며칠 뒤에 수익이 나면 바로 수익을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일자마다 보시면 뭔가 전업 투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요. 저는 주식 매매를 아침 9시부터 한 9시 반 전후 그 다음에 점심시간 그리고 장 종료하기 전에 한 3, 40분 정도 하루에 1시간 반에서 많으면 2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1월 거래는 방금 계좌와 같고 제 나름대로는 잘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을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우선 차트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항상 이게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 항상 이 볼린저 밴드 하단부 이 파란색 선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 부분인데 항상 이렇게 터치를 하고 반등이 오고 터치를 하고 반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올지 안 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조정장이 오면 저렇게 볼린저 하단부까지 오고 나면 반등이 오기 마련이다 라는 점을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요. 물론 이렇게 코로나 사태처럼 예기치 못한 공황이 오게 되면 사실 뭐 이 볼린저에 대한 역할도 큰 의미는 없지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악재가 뭔가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거나 뭐 9.11 테러처럼 뭐 전쟁 관련된 이슈가 있다거나 리먼 사태처럼 은행 파산이라든지 뭐 무슨 대통령이 죽었다거나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러니까 북한이 핵 미사일을 쐈다거나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영향이 있는 사항은 없었다.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단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 10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400포인트에 있었던 코스피 지수가 3200까지 800포인트라는 기염을 토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조정이 오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앞서 8월부터 10월 달까지 약 2달 반 정도 이게 조정 기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보시면 지난 10월 달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터치를 하고 또 하한선에 터치를 하고 땅바닥을 이룬 이후에
상승을 했듯이 지금 코스피 지수도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라는 게 조정의 가격 조정에 있어서는 거의 끝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사실 더 떨어지면 이상한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지금 뚫었고요. 뚫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했었던 9월과 10월, 11월 다 터치 이후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1월 달에 매매했었던 종목 중에서 일부는 현재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분 것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 팔면 의미가 없고, 이런 반등 구간에서 충분히 다시 원금 회복 혹은 수익권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적으로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단지 지금 이슈화된 건 없지만 이렇게 3월달처럼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뚫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극히 희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대형 악재가 사실 없잖아요. 없어서 이런 구간에서의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급한 상승장이 나왔기 때문에 8월부터 9월, 10월 있었던 이런 조정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박스 구간을 형성하면서 행보를 하는 기간 조정이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뭐 경제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이 조정장이 크게 오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대부분 지배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관련해서 고용 지표가 개선이 아직 되지 않았고, 그리고 많이들 우려하시는 달러화 약세, 그리고 이에 따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직 이러한 움직임도 크지 않고, 가장 중요한 금리, 특히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많이 영향을 받는데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다. 이게 경기 회복과 맞물려야지만 금리 인상을 거론할 수가 있는데 아직 세계적으로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단계도 아니고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극복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거론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대외적인 뭐 세계 정책이나 금융 시스템에서의 뭐 문제가 아직까지 뭐 식별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조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신용 대출에 관한 사항만 눈여겨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신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래에셋 계좌를 쓰지만 다른 증권사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미래에셋 계좌는 증권사 융자는 당분간 중단이 된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그게 1월 15일 날 왔었고요. 아직도 그게 유효하고, 그리고 더욱이 이때 제가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때 융자가 중단이 한번 됐었고, 기존에 대출을 받았었던 융자도 연장이 안 된다라고 문자도 왔었거든요. 이 앞쪽은 아니고 이 뒤쪽 구간이었었던 것 같은데, 항상 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이 앞쪽에서의 조정장도 신용에 관련돼서 조금 그랬지 않나 생각이 되고, 1월달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조정장도 개인 신용대출과 맞물려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행보장이 앞으로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깊은 조정장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시장의 대부분의 여론은 이렇게 깊은 조정은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여론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런 박스권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TK 케미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TK 케미칼이 제가 들고 있기도 하지만 거의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제 종목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독 이 종목에 애증이 좀 많이 가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당시가 여기 이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야기를 했고 2,7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를 했어요. 하고 나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안 하고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왜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냐면 차트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기관의 매집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약 200만 주가 넘게 기관 연기금 투신 뭐 사모펀드 해서 막 다 들어왔었는데, 평균 단가를 보시면 약 2,700~800원 선이에요. 700~800원 선이고, 현재 기관도 손실 구간입니다. 기관이 현재 들어온 수량이 약 230만 주 정도 됩니다. 230만 주고 전체 지분으로 따지면 2.5% 정도
기관이 2.5%라는 많은 양의 물량을 매수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 뭐 기관이 매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수급 대비 조정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극소량입니다. 극소량도 아니고 바닥입니다. 바닥. 현재 본 주식에 있어서 유통 가능 주식을 살펴보면 일단 대주주가 약 48%, 그리고 자사주가 5%, 그리고 포스코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5%, 그리고 기관이 갖고 있는 주식수가 2.5%. 도합 창이 갑자기 꺼져버려서 이 메모장으로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물량이 2.5%가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 물량이 현재 대주주와 기관이 갖고 있는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이 40% 수준인데 이 구간, 그러니까 이 12월 달과 이 1월 달에 올랐었던 이 장에서 저 40% 수준의 2배, 그러니까 12월 달이 2배, 1월 달에 한 바퀴 정도 유통되는 주식을 다 휘젓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현재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개인 주주들의 물량을 희석시키면서 회수하기 위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물량을 다 흡수하지 못해서 지수 조정과 함께 거래량이 없는 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이 코로나 때 3월 달에 떨어지기 전에 원래 주가가 2,500원, 3,000원에서 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막 매집이 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고, 월봉을 보시면 이 3,000원이라는 구간이 타 악성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악성 매물을 한번 소화하는 구간으로 보여지지 여기서 끝났다라는 생각은 차트상으로 전혀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일부 매수를 하셔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걱정을 할 만한 차트가 절대 아니다. 제가 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그 시야가 트였다라고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데 지레 겁먹어가지고 매도할 포지션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초에 올렸었던 영상에서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된 사항이 뭐냐면 SM상선, 그러니까 TK케미칼이 지분 30% 보유한 SM상선이 상장을 한다는 거죠. 상장을 한다는 건데 패스트 트랙으로 밟기 위해서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에 입상한다는 내용이고 2분기에 예비 심사를 청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 지분 30%를 보유한 SM상선이 상장을 할 예정이고 2분기에 예비심사를 청구하는데 3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빠르면 3분기 내에 상장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TK케미칼한테 뭐가 좋은 거냐면 지분 30%고 해당 회사가 시총이 약 1조가 될 거라고 해요. 시총이 1조에 3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대략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도 지분 가치만 3천억입니다. 근데 우리 TK케미칼의 시총은 2,200억 수준입니다. 다른 사업 영역도 있지만 이 SM상선 지분만 하더라도 3천억의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데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이 회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BPS가 3,100원인데 3,000원 이하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입니다. 싼 가격이고 제가 재료가 살아있는 거를 3-1을 상장 이슈로 해놓고 3-2는 해운업계가 호황기라는 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TK케미칼이 블랙야크하고 해서 페트병을 활용한 의류 시장에 이제 손을 잡았는데 블랙야크랑 이게 어젠가 오늘 기사 나왔죠. 오늘 기사에 나왔네요. 오늘 기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서 여기 기재부 장관이 입고 있는 이 옷이 국내 페트병 재활용해서 최초로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옷이에요. 이 옷. 내용이 좋습니다. 내용이 좋고 블랙야크와 협업해서 이 개발한 게 단지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업체들끼리 그냥 뚝딱뚝딱 한 게 아니고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 납품이 됐다라는 게 정말 큰 이슈입니다. 큰 이슈고 시장에서 아직 이거를 반응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제가 금요일날 뒤죽박죽이긴 한데 최근에 유독 관심이 갔었던 종목 신라섬이라는 종목입니다. 신라섬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왜 이 종목에 관심이 가냐면 이 종목이 오른 이슈가 정부가 섬유 패션에 있어서 1조 4천억을 투자한다라고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너무 아쉬웠던 게 제가 이거 보고 나서 TK케미칼이 페트병으로 만든 옷이 있는데 왜 이건 안 가나 이해가 안 갔는데 당연히 갈 거라 생각했어요. 당연히 갈 거라 했는데 유독 가질 않아서 아직 세력이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SM 상선의 상장으로 인해서
슈팅을 줄지, 이 패션 섬유 쪽으로 해서 줄지, 해운 쪽으로 줄지, 그러니까 해운은 또 연결 재무에 따른 실적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쪽으로 슈팅을 줄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새로운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크게 매집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뭐 재료가 많아서 뭘로 갈지 모르지만 분명 이 박스권을 뚫고 나면 4,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SM 그룹 계열사인 이 TK 케미칼도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관련 영상은 다 봤는데, 이 페트병 소재로 한 리사이클 원사, 그러니까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옷을 만들어내는 거를 상당히 부각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이 다 그런 류의 영상인데 회사에서도 나름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좀 부각을 시키려는 의도가 좀 있지 않나.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수소, 그 다음에 풍력 뭐 이런 섹터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아직 이 섬유 패션 쪽에서는 아직 이슈가 크게 되지 않았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힐라 섬유도 지금 월봉인데 보시면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종목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독 제 눈에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혹시나 매수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러한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1년 1월 결산부터 TK 케미칼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21년 1월 결산에 있어서는 20년도에 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운에 의한 편승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월 달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예전처럼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전보다는 나아졌구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생각으로는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당연한 조정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조정이 박스권에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매매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앞서 내용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런 박스 구간에서는 수익을 줄 때 반드시 챙겨서 나오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TK 케미칼은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고요.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혹시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올려봤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